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 클레어나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네요.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2021년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전망도 뉴스 헤드라인도 더 혼란스러운 정보들로 넘쳐났고요. 미국 정부는 물가 상승이 팬데믹으로 생긴 그런 서플라이 체인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해소될 거라는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3일까지도 이자를 2024년 좀 올리겠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급격하게 예상치를 넘어서 오르자 연준의 파월 회장은 말을 바꿔서 물가 상승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하고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자율 상승은 기정사실이 되었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내려갈까? 라고 기대하는 바이어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자율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2020년 3.7%에서 약 3% 정도로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지나간 몇 년간을 살펴보면 아직도 아주 이자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자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인데요. 통상 정책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많은 연구와 보고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은 실제 집값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이자와 집값 상승 관계를 제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요. 지금 선으로 표시된 것은 이자율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자가 상승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것은 집값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붕괴된 이 시점을 제외하고 보면 이자 상승이라는 요인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값 하락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2013년에 9.6% 집값이 상승했고 이자를 올렸더니 그 집값 상승이 4%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자를 3.6에서 4.5%로 올렸더니 집값 상승이 6.2%에서 4%대로 잡히는 데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자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오르는 폭이 완만해지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자율과 주택 거래량의 관계인데요. 이 두 가지 관계가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자 하락이 집 거래에 미치는 유일한 요소라면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이자율은, 즉 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그 주택 거래량은,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자 하락과 반비례해서 막대 그래프가 상승하지는 않았던 거죠.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시사하는 가장 큰 점은 집값과 그 집 거래량은 단순히 이자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수요 공급,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데모그래픽, 그 지역의 고용 창출 등 많은 변수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살펴보면 젊은 인구 유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은 지난해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허락한 많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얼바인의 오처디스 같은 곳은 지난해 팔린 새 집의 거의 반 정도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주한 분들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올려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저항하는 이유는 많은 셀러는 헐값의 집을 팔기보다는 팔다가 안 팔리면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기다리는 걸 선택하기 때문이죠.
특히 주택 소유주는 최근에 집값 상승으로 집에 에퀴티가 많이 쌓여 있어서 헐값으로 집을 버려야 하는 셀러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자율을 얼마나 올려야지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제 생각에는 이자율이 5% 가까이 되면 수요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3% 초반에서 갑자기 5%로 이자를 올릴 수 절대 없기에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겠죠? 올해 이자율은 1분기에 약 3.3% 그리고 4, 4분기에 3.7% 사이가 될 거라고 전문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집값 상승은 전문기관마다 예측이 다르지만 평균 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상은 미국 시장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지역 편차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얼바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LA 지역은 집값 상승이 10%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은 올해보다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거래량이 아직 통계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약 670만에서 690만 채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2022년 올해는 660만에서 750만 채 정도로 거래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의 배경은 바이어도 셀러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1년 중에 가장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4, 5, 6월인데요. 근데 지금부터 1, 2, 3월에 많은 매물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원래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1985년부터 2008년까지는 평균 집 보유 기간이 평균 6년 정도였고요. 2008년 부동산 시장 붕괴 이후 이 기간이 9년, 10년으로 길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집값 하락으로 에퀴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팬데믹으로 이사를 계획했던 많은 분들이 계획을 미루어 왔는데 지금 아주 활발히 집을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이런 매물 부족 시장의 담비 같은 뉴스로 새해에는 좀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2022년은 올해보다는 이자율은 올라가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요. 좀 더 매물도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고 집 가격은 올해만큼은 아닐지라도 계속 상승세로 이어질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의 이 매물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어서 좀 균형 잡힌 시장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어서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